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전영은 교수입니다. 오늘 영천시 인성교육관의 요청으로 영천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통일의 전기가 서린 팔공산.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삼국 통일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삼국 통일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신라 김유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천은 김유신 장군과는 아주 큰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세계의 명산 팔공산이다. 이 세계 명산에 대한 팔공산은 엄청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팔공산이라는 산이 상당히 큰 산이죠. 면적이 약 한 230평방킬로미터 됩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128평방킬로미터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팔공산의 면적은 약 한 230평방킬로미터로 아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가 소속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대구의 동구라든가 또 북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 우측에는 칠곡군, 또 거기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군위군,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은 영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산시, 이렇게 6개의 지자체로 둘러져 있는 그런 큰 산, 세계적인 산인 명산이 바로 팔공산이다. 그래서 영천의 팔공산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국 통일의 주역이 김유신 장군이죠. 근데 그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의 염원을 안고 들어와서 기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삼국 김부식이가 저술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보면은 중학석굴에 들어가서 17살의 기소년이 중학석굴에서 통일의 염원을 안고 기도하다가 기도한 사흘 만에 그 도인을 만나죠. 그분으로부터 비법을 받아서 삼국 통일에 이르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서의 정사인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김유신의 중학석굴, 여기서 말하는 이 중학이 바로 팔공산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 중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그 석굴은 어디인가? 크게 두 가지로 비정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세계의 명산 팔공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도입부에 그 지역에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과 관련된 시가 있겠죠. 팔공산에도 유명한 시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한자를 써드려가지고 한자 못 읽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화나무 매자에다가 달월달이죠. 집당자. 매월당 김시섭.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 세조가 단종을 없애버리고 임금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 세조를 인정 못하겠다 라고 주장했던 6분이 사륙신이라면 이분은 목숨은 부지했지만은 그와 같은 의미로 세조의 어떤 임금의 등극을 적극 반대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살아있는 6분의 충신이라 그래서 생육신이라 그러죠. 바로 생육신의 한 분이 김시섭이 되죠. 이분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만 나중에 모든 책도 불사버리고 세상을 등진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 우리 영천 지역 또는 경산 지역 이 지역을 지나서 경주로 가는 도중에 팔공산을 보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팔공산이 험준하게 높이 솟아. 여기서 험준하다는 말이 요즘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험준하게 우리 선조들은 여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쉽게 팔공산 정상부까지도 지금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걸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교통도 없어서
뭐 예를 들면 대구 지역만 해도 팔공산까지 갔는데 하루 만에 못 가고 1박 2일을 할 정도였다 그러죠. 그 정도로 조금 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험준하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맞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뭐 14세기, 15세기 때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팔공산이 험준하게 높이 솟아 사방이 둘러 막혔으니 얼마나 내가 더 가야 하나, 이런 뜻이 되겠죠. 조금도 내가 그 참 이 팔공산 옆을 지나가면서도 그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병이 걸려서 초췌하였기 때문이네. 그래서 팔공산을 즐기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 해서 망공산, 그 시 제목도 팔공산을 바라다 보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진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출제는 매울당 시집 권12 유거모록이라는 이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모라는 것은 잘 알죠. 경주의 거모산이잖아요. 그 경주를 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갈 때 영천이나 경산을 통과했겠죠. 그때 이 산을 보고 시를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팔공산을 바라다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이 좋은 산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놀자는 얘기죠. 이마 정사철. 이마, 여기는 뭐 산림 밑에 있는 뭐 그런 의미가 좋죠. 정사철. 이 정사철이라는 분도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구 이 경산 이쪽 지역에서 초대 의병장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위독하셔가지고 그 의병장을 바로 낙제 스사원 선생께 물려주고 가는 분이죠. 그 정도로 아주 국가에 충성했던 그런 의병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는 팔공산을 그냥 바라다만 보지 말고 팔공산 즐겨보자. 유공산입니다. 팔공산을 유람하며 이렇게 시가 되겠죠. 요즘은 등산화 트레킹이 하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기 좋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신이 잘 없었죠. 그래서 남학신 신고 짧은 지팡이로, 요즘은 이게 등산 스틱이 되겠습니다. 지팡이로 산에 오르니,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당연히 팔공산이죠. 깊은 곳, 여기서 보세요. 깊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팔공산에 대한 개념은 아주 험준하고 깊고 높은 산이다, 이런 그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깊은 곳, 성무늬로, 돌무늬겠죠. 흰 구름이 걸려있네요. 여기 또 흰 구름이 걸려있죠. 요거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사진 잘못 쓰면 이 표절로 걸리거든요. 여기 나온 사진 전부 다 제가 찍은 사진이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 묘한 비결,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왜 올라가느냐? 내가 그럼 가다 보니까 어느덧 정상이냐. 요즘 우리 등산 어떻게 합니까? 정상 정복이 최고 목표죠. 그 산의 느낌을 가지지 못하죠. 옛날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등산할 때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산하는 게 아니고 이 산의 아름다운 새소리, 이 산에 흘러오는 유명한 이야기, 또 이 산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풍광을 감상하다가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정상에 도착하죠. 이게 바로 등산의 묘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등산은 잘못됐죠. 무조건 정상 정복하고는 바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산을 올라가는 묘미가 아니고 등산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유명한 시를 감상했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팔공산의 천재단이라 그랬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천재라는 것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입니다. 이 천재단이 지금 우리가 고정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비정하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팔공산 천재단의 현재 모습이고, 이 사진은 예전에 어떤 분이 찍어둔 사진을 다시 제가 재촬영했습니다. 1958년 사진입니다. 이때 천재단하고 지금의 천재단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산을 홀 때도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 팔공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비로봉으로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비로봉이 아닙니다. 팔공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죠. 그 천왕봉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영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태제, 호는 태제고요. 유방선이라는 분이 이 산행, 등천왕봉, 뭐 이런 그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천왕봉 나오죠. 천왕봉을 오르며, 바로 이 천왕봉이 팔공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죠. 비로봉이 아니죠. 근데 천왕봉으로 불리던 이 팔공산 최고 봉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비로봉으로 바뀌어 버렸죠. 아마 이 비로봉으로 바뀐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팔공산 제일봉이죠. 최정상에 대한 지명 제정, 아직까지 지명 제정 안 됐습니다. 지금 팔공산 지도를 보면 그냥 팔공산 나와 있지 이 비로봉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이 정식 명칭을 지으려고 할 때는 아마 천왕봉이 될지 비로봉이 될지 많은 그런 어떤 논쟁이 있어야 할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팔공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 천왕봉은 영천 소속입니다. 대구시 소속 아닙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팔공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천왕봉은 영천 소재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옛날에 이 천재단이 좋았다. 근데 지금은 이 모습 여러분 잘 아는 이 방송 중계탑, 그 다음에 뭐 기지국, 통신국 기지국 있는데요. 요즘은 위성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듣는 방송국 관계자가 있으면 앞으로 이 방송국 탑 빨리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철심을 박아가지고 민족 혼을 뺐다 하는데 그 철심보다도 이건 더 크잖아요. 이런 철심을 박아놓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참 뭐라 그럽니까? 국태민안하기를 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쓸모없는 방송국 기지국, 그 다음에 이동통신국 기지국, 이런 철탑은 조속히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팔공산 면적인데 이게 하강암입니다. 하강암으로 되어 있고 이 주변에 요 초록색은 하강암이 땅속에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뜨겁죠. 1300도입니다. 올라오다가 이 주변을 구워버리죠. 구워버리는 게 이게 굽혀가지고 요건 굽혀서 단단해졌고 나머지 부분은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침실 받으면 단단한 거는 적게 깎이고 약한 거는 많이 깎이니까 대구 같은 분지는 많이 깎여서 푹 들어갔고요. 깎이지 않은 요 부분은 단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산은 남아 있습니다. 요 산의 모습이 바로 뭐냐? 요 팔공산 정상에서 이쪽으로 보고 찍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등산하는 사람들은 팔공산 정상에서 대구 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요 봉우리 있죠. 이 봉우리를 독수리 오형제라고 아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산이 바로 환상산맥, 팔공산 하강암체를 둥글게 둘러산다 그래서 둥글환, 모양상, 환상산맥이죠. 아마 대구 쪽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는다면 대구 쪽 사람은 그 불로동 있죠. 동구 불로동. 불로동에서 팔공산 갈 때 공산터널 지납니다. 바로 공산터널이 여기입니다. 공산터널이 바로 이 산이다. 환산산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공산의 천재단, 옛날에 신라시대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아주 중요한 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팔공산이다. 그 최고 봉우리가 바로 영천에 소속되어 있다. 엄청난 자긍심이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영천의 인성교육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겠죠.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토속 신앙까지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이 조화를 각각 종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런 다양한 종교가 한 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 산이 바로 팔공산입니다. 이 자체로 세계 유산급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종교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그죠? 지금도 종교전쟁, 뭐 중동과 뭐 여러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팔공산에는 다양한 종교적 이념을 가지는 이런 다양한 종교적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이 자체가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보편 타당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유엔에서도 추구하는 인류의 이상향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인성을 함유하고 있는 산이 바로 팔공산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재단이죠. 천재단은 것은 바로 도교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갓바이죠. 보물 431호. 한 가지 손은 들어준다는 거죠. 이 갓바이는 불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돌담, 이쪽이 대구 동구 둔산동의 옥골마을, 경주 최시의 옥골마을이고요. 이쪽이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한반말입니다. 유교적인 전통 양반말이 그대로 남아있죠. 유교죠. 도교, 불교, 유교.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갑니다.
가톨릭 종교죠. 팔공산 한티제에 넘어가면 한티 성지에 가톨릭 한티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소를 갖다가 이렇게 재현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토속신앙이죠. 대구 동구 용수동에 가면은 당산목, 여기 지나가면서 돌 던지 놓고 뭐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죠, 그죠? 이게 토속신앙 아닙니까? 이거는 팔공산 정상부에 있는 노적봉입니다. 팔공산권 주변에 있는 무당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죠. 왜? 키가 엄청 세대요. 방금 보셨다시피 토속신앙, 유교, 불교, 도교, 가톨릭, 이렇게 종교적 색채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양한 종교가 한 곳에 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전혀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것은 세계에서 팔공산이 유일하다. 그러한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팔공산 주변 사람들,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대구 분들이다. 복받은 국민들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팔공산 지명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팔공산은 신라시대 때 아버지 산이라 그래서 부악.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 산이 있으면 어머니 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산도 있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모악산이 있죠. 어머니 모자 쓰잖아요. 거기가 어머니고, 우리 팔공산은 아버지다. 그 다음에 중학이다. 왜 중학이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통일하고 나니까 신라 영토가 넓어집니다. 영토가 넓어지니까 신라의 영토가 넓어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기 위해서는 중심되는 산을 설정할 필요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삼산오악이 되겠습니다. 삼산은 가장 중심되는 산 3개에 그 다음 중심되는 5개의 악, 이 악도 산악자입니다. 이 삼산에는 큰 제사를 지내고 5개의 산에는 중간 규모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삼산오악이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삼산오악은 중국 당나라의 산지체계의 영향을 받아가 우리 신라에서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오악은 어디냐? 동악이 토암산, 서악이 계룡산, 남악이 지리산, 북악이 태백산, 중악이 팔공산입니다. 왜? 동서남북 가운데 중악이 팔공산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봐요. 토암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다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도립공원으로 머물러 있죠. 지금 팔공산 국립공원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된다는 기쁜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국립공원,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야 될 산이 바로 팔공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악이죠. 참고로 중국의 오악은 뭡니까? 동쪽 악이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하는 시 있죠. 그 태산입니까? 서악이 화산, 무협지에 나오죠. 화산파 유명하잖아요. 중국 그 당나라의 수도 서안, 시안이라 그러죠. 장안 옆에 있는 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체제를 받아왔다. 그 다음에 팔공산은 옛날에 이렇게 불렸는데, 이 원래는 공산, 부악, 중악 이렇게 불리다가 팔공산의 점이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느냐? 김종직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그 문화생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시집이 전필제집. 왜? 김종직 선생하고 호가 전필제거든요. 그래서 전필제집이라는 걸 1497년에 발간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팔공산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팔공산이 없다가 1497년 처음 나왔으니까, 팔공산의 지명은 예전에는 공산, 중악, 부악으로 불리다가 팔공산이 조선시대에 나왔다. 그럼 왜 그때 나왔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 공산, 우리 영천 신령면하고 관계되는 게 공산입니다. 공산은 그럼 왜 공산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적인 산이다 하는데, 그건 너무 좀 무미건조하죠. 근데 거기 약간 스토리텔링을 입히면은 공산은 영천 신령에서 나왔다. 왜? 영천 신령이 옛날에 현이었잖아요. 그죠? 현급 하면 컸습니다. 신령 현인데, 그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천 신령현에 가면 팔공산에 유명한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치산계곡이라고. 그 치산계곡에는 보면은 또 팔공산을 가장 대표하는 그 치산폭포라고 있습니다. 그 폭포인데 그게 치산폭포가 지금은 뭐 우리가 공산폭포라고도 하고, 그 밑에 또 수도사라는 절이 있어서 수도폭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공산폭포라는 그 공산 또는 치산 같은 개념을 읽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치산이라 했느냐? 이 치자가 꽁치자입니다. 그럼 왜 꽁이냐? 조선시대 신정 동국 여지 성남이라는 고문헌에 보면요. 바로 신령에서 꽁이 많이 생산됐대요. 꽁. 살아있는 꽁, 생꽁. 그리고 그 꽁이 전국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임금님에게 직접 진상하는 상품이었답니다. 그래서 영천신령 하면 꽁꽁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꽁이 많은 산이니까 꽁산이죠. 그리고 꽁이 많은 계곡은 또 치산이 되겠죠. 그래서 꽁산, 이 꽁산이 낸주 꽁산, 그러다가 공산이 됐다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공산은 영천신령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팔공산은 뭐 지명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골설. 옛날에 팔공산이 8개의 고을로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팔공산이 가장 많았던 고을은 6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고요. 동화사 창건, 여러분 잘 아는 동화사 창건은 신라 41대 헌덕왕이죠. 예정왕을 죽이고 임금된 게 헌덕왕 아닙니까? 헌덕왕의 둘째 아들이 심지조사입니다. 이분이 충청도에 가서 부처의 진신살인 불골간자를 받아와서 팔공산 정상부에 올라가서 던져가지고 떨어진 곳에 지은 질이 바로 동화사입니다. 그래서 이 팔공산의 동화사는 부처님의 팔간자와 관련해서 그 팔자를 떼와가지고 팔공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논리적이 못하죠. 왜냐하면 신라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 중심 시대죠. 불교가 중심 시대인 신라조차도 팔공산은 이름이 없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아닙니까? 유고를 숭상하고 불교가 배척받던 시대야 굳이 이 불교의 팔간자리 팔자를 떼서 팔공산 할 리가 없죠. 그걸 또 용납도 안 하겠죠, 선비들이.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왕건의 여덟 장수. 왕건이 팔공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927년 백제 견훤과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 임금 왕건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왕건이가 죽을 뻔했는데 공신들의 도움으로 장군들의 도움으로 살아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개성으로 돌아갔다 훗날 후상고를 통일하는 그런 그 어떤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때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장군이 8분이다. 그래서 그 8분의 공신의 이름을 따서 팔공산이 되었다는데 그렇지 않죠. 팔공산에서 왕건을 대신해서 죽어간 사람 2분이잖아요. 신순겸 장군과 김낙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 애종 임금이 팔간회를 개찰하다가 갑자기 막 신들린 역관이 2분이 나타나길래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이 2분은, 이 2사람은 옛날 우리 고려 태조 대왕께서 대구 공산에서 팔공산이죠. 공산 전투하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신 돌아가신 2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애중이 이 2분의 원혼을 위로해줘라. 그래서 노래도 짓고 하라.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걸요. 도의장가. 추도할 도자, 두의자. 2분의 장군을 추대하는 노래가 도의장가입니다. 그게 2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2분을 또 더해요. 전의갑 장군하고 전의갑 장군. 그래 해도 4분밖에 안 되죠. 그 8장수.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 남았죠. 중국 안희성에서 왔습니다. 중국 안희성에 가면은 팔공산이 대구의 팔공산과 이런 한자가 이런 가지 똑같아요. 그 하나만 쓰면은 뭐 중국에서 뺏겼을까? 한국에서 뺏겼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팔공산 최고 높이는 1193m라서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에 또 팔공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에 가면은 진안 장수에 가면은 경계지대 팔공산이 또 있어요. 대구 지역의 팔공산 한자하고 똑같고 중국 안희성 팔공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산도 높습니다. 1151m. 굉장히 높은데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경상도 지역 팔공산이 워낙 유명하니까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 안 하죠. 원래 그렇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계 육상 달리기 1등하는 선수가 우사인 볼트죠. 그 사람 100m 9초 뭐 6, 7인가 그래 있다는데 2등도 빠릅니다. 2등도 9초 7 얼마 빠른데 2등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2등 이름 기억합니까?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대구의 팔공산, 영천의 팔공산, 경산의 팔공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2등은 몰라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팔공산은 섬진강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팔공사는 유명하다. 그래서 이 팔공사는 안희성에서 나왔다. 나는 중국에서 나왔다. 왜? 중국에서 조선시대에 나왔는 지명의 거의 90%가 중국에서 사용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을 가졌던 시대 아닙니까? 대명사상, 친명사상, 명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 명나라 갔다 오면은 요즘 우리 60년대, 70년대 미국 유학 갔다가 폼 잡는 거 똑같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명나라였고, 지금은 미국 아닙니까? 지금의 미국이 그 당시에 명나라다. 요즘 우리 커피집, 아파트 질 때 전부 다 영어 짓죠? 한국말 잘 안 짓죠? 왜? 그게 비싸게 팔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왔을 확률이 99%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천의 팔공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천의 팔공산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영천의, 여기 금호강이죠. 금호강인데 여기 보면 영천과 아마 이 부분이 영천이에요. 여기에 경산이고, 여기에 대구죠. 여기서 보면 이 영천이죠. 특히 고연천, 이 고연천이 영천에서는 북천이라 그러죠. 고천천이 남천이죠. 두 개가 합쳐져서, 자, 물이 두 개 아닙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두 개가 합쳐지면 이수라고 하잖아요. 이수. 그래서 이수라는 게 영자죠. 한자 영자입니다. 한자의 영천 갈 때 영자가 물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천이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하천이 고연천과 고천천입니다. 왜? 북천과 남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비로소 금호강 본류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금호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금호강입니다. 바른지부터. 이 금호강 총 길이가 118km 되죠. 여기 나오시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이 금호강인데 이게 금호분지라 그러죠. 분지. 다 분지예요. 분지가 뭡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아닙니까? 근데 금호강 유역의 금호분지로 크게 나누고, 요건 다시 세 개의 분지로 나눴습니다. 뭐가 있느냐? 요게 대구 분지죠. 요게 경산 분지. 요게 영천 분지잖아요. 우리 경상도권 분직해갖고 수구 보수라는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는데, 서울도 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는 전부 다 분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상도 사람 보고 자꾸 수구 보수하고 놀리거든. 자네가 사는 고향은 어딘가? 서울이라 하면 바로 공격하세요. 서울도 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서울, 대전, 안동, 제천, 원주 다 분지예요. 분지 아닌 곳은 항구 도시밖에 없잖아요. 부산, 포항, 목포, 인천, 이거는 분지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지형상 산지가 많아서 다 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도 사람 자꾸 분지라고 이렇게 수구 보수라는 걸로 자꾸 이렇게 놀리거든요. 당신이 사는 것은 어딘가를 물어보시고 바로 점잖게 꾸짖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영천의 대표적인 이 선조암 폭포, 이게 원래 이름이 선조암입니다. 왜? 태계 이양 선생 시에 나옵니다. 선조암 폭포. 근데 이게 이제 언젠간 변합니다. 공산폭포, 지산폭포, 수도폭포 이렇게 막 변화지잖아요. 여기 또 금계항준양, 이분은 영천 분들이 굉장히 존경해야 될 분이죠. 아마 이분의 그 고향이 개성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어떤 영모에 연루돼 가지고 아버지가 귀양 가니까 자식도 연자제로 귀양 옵니다. 그래서 영천으로 유배살이 오잖아요. 그 오면서도 여기서 또 그 문화생들 많이 가르쳤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거정 선생이라고. 아마 영천과 관련된 고문원에 보면 서거정 선생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 서거정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가르친 분이 바로 이 태제 유방선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항준양, 이분은 금계라는 호를 썼는데, 이분은 아까 조선시대 신령현이라고 했죠. 현감으로 내려왔죠. 이분도 아주 이름 있는 선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 와서 선조암 폭포에 대해서 시도 짓고,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공산폭포, 지산폭포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그거 말고 또 여기 유명한 폭포가 있죠. 이게 영천에 있는 은혜사 주변에 있죠. 이게 안흥폭포. 이게 또 김유신 장군이 냉수마찰했다고 소문나는 장군폭포죠. 이런 게 전부 다 영천에 있다는 거죠. 대단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자산들이죠. 문화적 자산이죠. 자, 그 영천의 지명은 어디서 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수. 요거 영자 있죠. 요게 둘자입니까? 요게 숫자죠. 그 두 개의 하천이다.
아까 말했던 북천과 남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천의 지명으로 그대로 왔다. 두 개의 물이 있으려 그러면 산이 세 개 있어야 되잖아요. 산 세 개 사이에 물은 두 개밖에 없죠, 골짜기가. 그래서 이수삼산이 되는 거예요, 영천을. 신정동국 여지성을 한번 볼까요? 이 고른 두 물이 합류하는 곳에서 영천이 되었다. 맞죠? 요거 두 이자 아닙니까? 요거 물숫자죠. 두 개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 영은 두 물이 합류한 이수를 의미한다. 여기 북천과 남천. 서거정 선생 아까 내가 설명해 줬죠. 서거정 시에 등장하는 이수삼산은 영천의 자연경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 흰구름 황학은 그 은혜 떠나 돌아왔나 이수와 삼산이 차례로 열려 있네. 그죠? 이렇게 뭐 여기 또 서거정 선생의 명언루 영천에서 자랑하는 누각이 명언루 아닙니까? 조양각이죠. 여기 기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김유신의 중학 석굴은 어디일 것인가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이 따라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 상편에 나옵니다. 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흡연이 복종하였고 낭도들은 용화향도라 했다. 진평왕 건복 28년 611년입니다. 유신의 나이 17세다. 참 어렸죠. 고구려 백제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비분관계하여 9개의 적을 평정할 뜻을 품었다. 그래서 홀로 중학 석굴 나오죠. 아까 중학 뭐라 그랬습니까? 팔궁산 아닙니까? 석굴에 들어가 재개하고 깨끗이 목욕하고 하늘에 구하기를 적국이 무도하여 실안과 범이 되어 우리 강력을 침범하여 평안한 해가 없습니다. 저는 미약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화란 소청에 두고 있으니 상처는 하가마시와 저에게 방책을 내려주십시오. 머무른지 4일째 호련히 한 노인이 가리라는 그 식물로 만든 옷이죠. 가리를 입고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독충과 맹수가 많아 무서운 곳인데 귀소년이 어떻게 혼자 걷잖아. 유신이 대답하기를 어른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조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일정한 거처 없이 인연을 따라 다니는데 내 이름은 난성이다. 이 도인 이름이에요. 유신이 이 말을 듣고 노인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재배하며 따아가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또 근심이 되어 여기 와서 만날 바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원컨대 제 정성을 애달피 계시어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유신이 눈물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대는 아직 어린데 삼국을 이 통일이죠. 삼국 통일을 할 생각을 가졌으니 참으로 장한 일이구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비법을 전하면서 이거 함부로 전하지 마라. 불의한 일에 선다면 도리어 재앙이 있을 것이니 하고 말을 맞추고 작별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리쯤 갔는데 유신이 따라 나가 보니 산 위에 오색 찬란한 빛만 나타날 뿐이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신이었죠, 신. 건복 612년 적병이 자주 침범해 유신은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홀로 복음을 두고 임박산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늘에 구하기를 마치 중학에서 여기 중학 아시죠? 맹세하듯 빌었듯이 천간신 이게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도가의 산신인 천간, 지간, 수간 빛을 내려 복음의 연기를 주었다. 3일 되는 밤에 흑숙, 각숙 이 별자리입니다. 두 별에서 환하게 빛이 비춰주니 그 복음이 빛을 받아 동요하는 것 같았다. 자 이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이 신라 삼국 통일에 비책도 얻고 도인으로부터 또 복음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 통일하는 단초가 바로 팔공산이다. 어디? 중학 석굴이다. 그러면 이 중학 석굴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딜 것 같아요? 영천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한번 봐요. 이게 영천에 가면은 은혜사, 자, 요걸 제가 하나 빠졌네요. 팔공산이 또 명산 이유 중에 불국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계종 본사 두 군데가 한 산에 있는 것은 이 팔공산밖에 없죠. 대구 쪽에 가면은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가 있고 북쪽 편에 오면은 우리 영천이죠. 제10교구 은혜사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불국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10교구 은혜사 중앙암 이 속된 말로 돌구멍제를 합니다. 왜? 돌에 구멍을 통과해야 대웅전을 가잖아요. 돌구멍절에 가면은 여기 극락굴, 일명 원효가 여기 갔다 해서 원효굴이라고 합니다. 극락굴. 오른쪽이 장군 폭포예요. 이게 바로 뭐냐?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이게 중학 석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도인 난성을 만났다. 왜? 여기 장군 폭포 있지 않느냐? 여기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목욕했거든요. 또 여기 들어가면 장군수라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도인을 만나서 삼국통일의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영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경산에 가면 불굴사라고 있어요. 절이. 불굴사가 있는데 불굴사에 가면 여기 홍주암입니다. 불굴홍 구설주. 불굴홍 구설주가 바로 뭡니까? 태양을 말하죠.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여기에서 김유신 장군이 이 석굴에서 여기 가면 아동 제1약수라는 있습니다. 뭐냐? 아동.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최고의 약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 약수를 먹으면 지병이 완쾌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죠. 여기서 하다가 나왔다.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삼국사기 글 읽어줬죠. 나와가지고 이제 도인 난성이 나가니까 인사로 따라 나가는데 저 산에 오색 찬란한 빛만 있고 그 신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더라.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왜? 그 불굴사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 팔공산 자락에 명마산이라고 있습니다. 왜? 딱 나가니까 도인은 사라지고 없고 이 산 위에서 흰말이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게 아까 말했던 오색빛을 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흰말이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울명자, 말마자를 써서 명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연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죠. 이 산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김유신 장군의 보금, 단금과 같다. 장금과 같다. 그래서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공산 중학의 석굴은 두 가지로 비정되고 있는데 하나는 영천 은혜사 돌구멍절의 극락굴, 또 하나는 경산 불굴사의 원효굴. 두 가지 다 석굴이라 해도 괜찮겠죠. 김유신 장군이 뭐 여기만 갔겠습니까? 여기도 갔겠죠. 그죠? 그래서 영천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신라 삼국 통일의 단초가 되는 중학석굴을 가지고 있는 것.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불선, 가톨릭, 도교가 종교적 이념이 각기 다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종교들이 한 장소에서 전혀 갈등 없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보편 타당의 진리가 있는 산이 바로 이 팔공산. 그 산이 바로 영천에 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그림만 몇 개 볼게요. 돌구멍절에 있는 여기가 요 구멍을 통과해야 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돌구멍절이에요. 그래서 중암암이죠. 바위 가운데 구멍이 돼서 중암. 그 암자다 중암암. 바로 위에 가면은 또 만년송이 자라죠. 이게 바위 세 개를 사민한 설악산의 흔들바위보다 더 위태로운 흔들바위 요리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천이 가지는 그야말로 흥미롭고 신기한 자산들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요 정도로 하면은 대충 영천에 대한 어떤 중요한 팔공산 이야기를 마치고 또 이 통일의 이야기 그리고 유불선 도교 가톨릭을 통한 인성교육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천시 인성교육관에서 지향해 나가야 할 또 파급시켜야 할 중요한 화두가 아니겠나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